너무나 당연하죠. 오랫동안 조선 산업을 갖다가 이게 호황을 누렸어요. 근데 지금은 소멸했어요. 그냥 거의 소멸했다고 보면 돼요. 유럽 입장에서는. 조선 산업은. 자, 우리나라 입장은 어디냐요? 지금 정책의 끄트머리 와 있어요. 왜 끝에 와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인건비 때문이거든요. 조선소를 보시면 나중에 한번 조선소 같은데 이제 거제도 가면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다 거기에 뭉쳐있어요. 통영 좀 넘어가서 그 거제도 쪽 가면 이게 이렇게 이게 대로 따라 가면 조선소들이 이게 해요. 그럼 거기 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조선소 노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왜?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에요. 조선소가. 다 이걸 갖다가 판을 잘라가지고 이걸 갖다가 용접 붙이고 다 선반 작업, 용접 작업 뭐 이런 게 다 일일이 다 인력 작업이에요. 그렇죠? 고급 인력 작업이죠. 정확히 따지자면 이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싸면서 고급 인력이 있는 나라로 가요. 바다는 당연히 있어야죠. 당연히 그렇게 가요. 왜? 그래야 기본적으로 교육을 어느 정도 받은 고급 인력이 있어야 배를 만들 수 있는 거 너무 당연하죠. 이건 기본이에요. 그러면 이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싸게 만드는 데가 당연히 상선회사들이 거기다 일을 맡기겠죠. 맡기는 저거가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이게 조선 산업 하나를 봤을 때 이 조선 산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조선 산업이 이게 해운 무역 산업과 같이 이게 연동되기 때문에 이 조선 산업이 넘어가면 다른 산업까지도 같이 넘어가요. 자, 유럽이 쇠퇴기가 가는 게 어떤 산업이 이게 미국으로 넘어가요. 그게 첫 번째 조선 산업이에요. 조선 산업이 넘어가면 다른 것도 다 넘어가요. 제일 근본적인 조선소가 제일 철강을 많이 소모를 많이 해요. 다 철덩어리잖아. 그러면 철강 회사들도 같이 도산을 해. 조선소가 이렇게 도산을 하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자, 철강 회사가 철을 하면 제일 누가 많이 써죠? 조선소가 많이 써죠. 근데 유럽의 조선소가 망했네? 그럼 유럽에 있는 철강 회사들도 같이 망해요. 왜? 팔아먹을 데가 없으니까. 자, 유럽에서 조선 사업이 어디로 넘어갔나요? 미국으로 넘어갔죠.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그 당시에 그게 1차 세계대전 직전이에요. 거의.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전쟁을 하면서 한국하고 조선에게 기본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 물자를 만드는 공장을 먼저 다 박살을 내요. 적국에. 히틀러도 그렇고 연합군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적국에 병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을 먼저 다 때려부셔요. 자, 바다에서 싸우려면 전함을 만드는데 전함은 어디서 만드나요? 바다에서 싸워야 돼. 전함은 어디서 만드나요? 조선소에서 만들어요. 조선소가 취약한 게 뭐냐면 폭탄 몇 개만 떨어뜨리잖아요. 그냥 바로 초토화가 돼요. 실질적으로 옛날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1차 세대전과 2차 세대전을 거치면서 조선소들이 다 초토화 돼버려요. 왜? 서로 간에 이게 병기를, 이게 해상 병기를 못 만들기 위해서는 조선소를 먼저 초토화해. 조선소가 제일 박살내기 좋아요. 그냥 비행기로 가가지고 그냥 대충 가서 그냥 폭탄 이어서 떨어뜨리면 돼야. 기습해서. 그리고 특수부대들 들어가지고 이런 연료 창고 같은 거 몇 개 이렇게 폭발을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불로가 확 퍼지면 이게 쉽게 박살을 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소가 거제도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주적이 군사학적으로 보면 주적이 이 인대까지 이게 어디냐? 주적이 어디냐? 북한과 중국, 소련이었어요. 옛날 6.25 때 오면 또 내려오니까 그럼 북한과 중국, 소련으로부터 제일 안전한 지형이 어딘가요? 그럼 거기다가 이게 나중에 군수 물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들을 거기로부터 최대한 멀리다 또 해야 돼. 우리나라에다. 자, 우리나라의 중공업이 다 어디에 발달했나요? 자, 조선소가 어디였나요? 거제도에 다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거제도에 있는 거예요. 왜? 거제도까지 와서 이게 폭격을 하려면 힘들어. 예를 들어서 인천 앞바다에다가 조선소를 만들었다 해봐. 그냥 바로 눈앞이니까 그냥 대포로 때리면 다 초토화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거제도에 다 한 거야. 그리고 이게 거의 중공업 산업이 거의 창원 쪽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유는 간단해. 창원이 제일, 이게 북한하고도 제일 멀리 있고, 전쟁이 터지면 제일, 우리나라, 국토에서 제일 끄트머리 남쪽에 있기 때문에.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그리고 나중에 일본으로부터 이제 물자가 들어오면 거기서 이제 저기 생산해가지고 나갈 수 있게끔 저기 제일 가까운 데를 그가 창원하고 거제 이쪽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거의 중공업이 창원하고 저기 조선소는 창원이고 대부분 중공업이 조선소는 거의 거제도 쪽이고 이게 거기 뭐냐 중공업은 거의 이게 창원 쪽에 많이 있어요. 그게 그 이유 때문에 전쟁 때문에. 자 옛날에 유럽 때 그 뭐 탱크도 중공업이죠. 다 중공업 회사에서 탱크를 만들어내요. 공장에서 전쟁이라 하면. 그 바다에 큰 이게 전함을 만들어내면 조선소에서 만들어야 돼. 당연하죠. 그럼 그 병기를 못 만들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공장을 다 초토화시켜요. 폭격을 하거나 특수부대들이 몰래 상륙해 가서 폭탄을 막 터뜨려요. 그래 그 당시 유럽에 실제적으로 그 많은 이게 조선소들이나 이게 중공업 공장들이 이게 많이 이게 폭발을 해 초토화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물자를 생산을 못해 전쟁을 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그 공장이 어디에 많이 있냐요? 미국에 많이 있어요. 그 미국은 어떻게 하냐 대박이 났어요. 자,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좀 이게 부끄러운 것도 한데 가난한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발돋움을 하는데 외채가 많이 들어온 게 최고 많이 들어온 게 뭐냐 월남 전쟁을 통해서 외국에 있는 외화가 많이 들어와요. 왜? 거기 가서 이게 저걸 많이 했기 때문에 물자도 많이 수출한 것도 있지만. 예, 자, 이게 전쟁이라는 거고, 전쟁을 통하면 땅에서 그 전쟁 물자를 팔아먹는 나라는, 부자가 돼요. 역사상 사례가 겁나가 많아. 자, 일본이 유명하죠? 일본이 옛날 2차 때 초토화돼서 완전히 폭망을 했어. 근데 일본이 이제 이게 기적을 일으켜요. 다시 경제 붕으로. 그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 원동력이 된 사건이 있어요. 6.25 전쟁이에요, 우리나라에. 6.25 전쟁 때 어떻게 나냐? 6.25 전쟁 때 들어오면 전쟁 물자를 이걸 갖다가 이게 제일 가깝잖아.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옆이니까. 전쟁 물자를 최고 생산해서 빨리 될 수 있는 게 일본이에요. 값싼 가격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전쟁 물자 같은 거를 갖다가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 돈이 없고 이제 그 유엔 미국이나 유엔 분들이 해가지고 사들여서 이제 그걸 전쟁을 해요. 그 당시 전쟁 물자를 엄청나게 사들이면서 일본이 돈을 엄청나게 떼돈을 벌어요. 그래 일본이 그 성장을 해요. 그 당시에 6.25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급성장을 해요. 경제가. 너네 나라 전쟁으로 해서 돈을 겁나게 벌어서 나라가 부국강변으로 되는 사례가 많아요. 자, 우리나라는 월남 전쟁을 통해서 이게 좀 약간 올라서요, 이게. 자, 일본은 우리나라 6.25 전쟁을 통해서 경제 부흥을 했어요. 자,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이든 2차 세계대전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유럽의 이 세계대전을 통해서 미국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여요. 그래서 전 세계의 패권국가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게 그 유럽에다가 물자를 겁나게 팔아먹은 거야. 자, 이제 뭐냐, 배도 겁나게 함선이나 상선 같은 거 물자를 날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만든 이게 물자를 갖다가 영국이나 이게 유럽 옮겨야 돼. 전쟁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물자가 필요해요. 그러면 미국 공장에서 찍어내면 그거를 옮길 배가 필요하겠죠. 그럼 그 배가 어디서 이미 유럽 쪽은 거의 초토화가 다 됐어. 대부분의 이런 큰 조선소들이. 그럼 어디가요? 미국에 있는 조선소에서 막 막 찍어내는 거야. 이제 이게 막 이게 수요는 공급은 이만큼인데 수요가 이렇게 되니까 막 돈을 엄청나게 불러요. 이제 전쟁 중에 물자는 겁나게 가격이 뛰어요. 막 똥줄 타니까 이게 그냥 비싸게 주고 사 겁나게 마진이 겁나게 좋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미국이 그래가지고 배를 겁나게 많이 만들어요. 거의 뭐 쇼미더머니라고 죠 돈을 갖다가 막 여기다 퍼부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유럽에서 이제 돈이 막 들어온 거야. 전쟁 물자 전쟁을 하면 물자 한다고. 그 당시에 최고 중요한 게 배예요. 일단 물자를 옮기려면 배가 필요해. 전선도 전선이지만 전함도 전함이지만 이게 물자를 옮기려면 배가 그래 배를 겁나게 찍어 생산을 해요. 미국에서. 그래서 조선 산업이 그 당시에 2차 대전 때 어마어마하게 폭발을 해요.
뭐 이거 유명한 이게 이건 당연하게 다 알만한 단데 이제 그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 어마어마한 미국이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미국이 하다가 이제 나중에 금땡이 내놔 해가지고 금까지 싹 쓸어가서 이게 영국이나 이런 중앙은행에 있는 금들 싹 쓸어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저거 했는데 자 이게 왜 하냐 이때가 2차 대전 때 조선 산업이 미국은 그때가 팽창기였어요. 도입기에서 팽창기로 넘어가는 때였어요. 보통 이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벌 때는 어느 때 많이 벌더냐 도입기에서 팽창기로 넘어갈 때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여요. 네, 수요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 그러니까 공급하는 사람이 이게 배짱장탈 할 수 있어. 부른 게 가격이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마진을 이게 낸게요. 영업이익을 엄청나게 낸게요. 매출이 뭐 1조 아니 매출이 100조 원이면 영업이익이 한 50조 60조 거의 반이 50조 정도가 나와요. 실질적으로. 지금 조선소들 영업이익도 왜 50조 못 내라고 하냐면 이제 까까 소리 까까 미친 뭔 그지 같은 소리나 그죠? 이제 그런 시기가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영업이익이 50%가 넘어요. 영업이익률이 매출액 대비. 이게 도입기에서 팽창기로 넘어갈 때는 형태. 이때 이제 어마어마한 그 부가 탄생을 해요. 자, 2차 대전 때 해가지고 그때 이게 조선 산업이 미국 같은 게서 2차 대전을 통해서 도입기에서 팽창기 이 사이를 갖다가 경험을 해요. 그때 어마어마한